은퇴 후 무엇을 할까?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동안 해보지 못한 자유를 만끽하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할 일이 없어지고 무료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퇴직 후 공허함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60대 중반에 접어든 박민수 씨는 은퇴 후 한동안 일상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기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직장에서 보내던 시간의 대부분이 의미가 있었기에 그 시간을 잃고 난 후 자신을 잃어버린 기분이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번거롭고 동네를 산책하면서도 마음은 공허함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옛날엔 바쁜 일정을 보내며 언제 쉬나 했는데 이제는 아무 일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게 너무 지루하고 허전해. 박민수 씨의 말입니다. 이러한 공허함은 단순히 시간적인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일에 대한 자아의 일부가 사라진 느낌과 함께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퇴화하는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박민수 씨와 같은 경험은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일상이 바쁘고 의미 있던 시절을 지나 갑자기 한가한 시간이 찾아오면 자신을 잃은 듯한 기분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공허함과 외로움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취미 생활입니다.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수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재발견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후의 취미를 찾는 것은 그동안 놓쳤던 자유로운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에 매여 있던 시절에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에 열정을 느끼는지 자주 돌아볼 시간이 부족했죠. 은퇴 후에는 자신이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활동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운동, 예술, 책 읽기, 자원봉사 등 다양한 취미 활동들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또한 사회적 교류를 위한 취미는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동호회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기회가 생기고 이는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교류가 풍부한 노인이 치매 발병률이 27% 낮은 것을 보고되었습니다. 어느 날 박민수 씨는 노후 생활에 대한 고민을 친구와 나누었고 그 자리에서 취미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영준아, 내가 은퇴하고 나니까 시간이 너무 길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겠어.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 나도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해.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지루해. 예전엔 일만 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맞아. 이제 아무리 시간이 많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 아침에 일어나서 뭐부터 해야 할지, 뭘 하고 싶지도 않고 하루가 너무 길어. 그럴 땐 한 번씩 동네 나가서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거 알아? 우리 동네 문화센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운동도 하고 동아리도 있대. 한번 가볼까? 운동? 그런 건 내가 안 할 것 같은데. 나 운동은 싫어. 근데 뭐, 다른 사람들은 그런 데서 뭘 하나? 사람들 만나고 요즘에는 책 읽거나 글 쓰는 사람도 많대.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도 있지만 나름 즐겁다고 하더라고. 글쓰기는? 내가 글 쓴다고 뭐가 좋겠냐? 나 글 쓰는 거 잘 모르겠는데. 그게 재미있대. 일상적인 거 쓰면 되니까 어렵지 않대. 너도 직장에서 그동안 겪었던 이야기나 우리가 여행 갔던 기억들 그런 거 써보면 좋지 않을까? 그냥 그런 이야기 쓰는 게 되나?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안 해보면 모르지. 그리고 같이 다니는 분들 만나면서 그들도 다른 경험이나 이야기들 나누겠지. 나도 여러 사람들하고 얘기해보고는 싶어. 그렇다면 한번 가보자. 근데 내가 글쓰기를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 사람들은 다 잘할 것 같은데. 아니야.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잘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지. 일단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 덕분에 박 씨는 취미를 찾기로 결심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수 씨는 친구의 추천으로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바쁘게 일에만 몰두했기에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시간이 없었지만 이제는 여유를 갖고 글을 써보자고 결심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무엇을 써야 할지 몰라 막막했지만 점차 자신의 경험을 글로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글은 내 인생의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는 주제로 썼습니다.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며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들을 쓰다 보니 그 안에서 새로운 감정을 발견했고 글을 쓰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림 그리기도 추천할 만한 취미입니다. 70대 후반의 이정숙 씨는 예전부터 그림에 관심이 있었지만 직장 생활로 바빠 취미를 갖지 못했습니다. 은퇴 후 매일 오후 시간을 할애의 수채화나 유화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쁨을 느꼈습니다. 특히 자연의 풍경을 그릴 때는 그 자체로 힐링이 되었으며 그의 작품은 전시회에까지 올라갔습니다. 노년의 취미 생활로 글쓰기나 그림 그리기를 추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는 모두 정신적, 감성적인 면에서 큰 혜택을 주는 활동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시간이 여유로워지지만 그 여유로운 시간은 때로는 무기력함이나 외로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활동을 넘어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해주는 중요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글쓰기는 노년의 삶에 깊이를 더해 줄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글로 풀어내는 과정은 자아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젊었을 때의 기억이나 삶의 이야기를 글로 남기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되새기는 것을 넘어서 현재의 나를 돌아보고 미래의 나에게도 중요한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글쓰기는 인지 능력을 자극하고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글을 쓰다 보면 문장 구성, 단어 선택, 논리적 흐름을 고민하게 되는데 이는 뇌를 활발하게 자극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로 그림 그리기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색칠하는 과정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그림을 그리는 동안 집중하게 되면 현재 순간에 몰입하게 되어 불안이나 걱정을 잠시 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림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내면의 갈등을 풀고 감정을 치유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종종 감정적으로 힘든 시간을 겪기도 하는데 그림은 그 감정들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줍니다.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는 또한 사회적 연결을 돕는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글쓰기 모임이나 미술 동호회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로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 활동을 통해 얻은 성취감은 자존감을 높이고 더 많은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을 불러일으킵니다. 노년의 취미 생활로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가는 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정신적, 정서적 상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시작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성취감은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년기에도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를 시도해 보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리고 원예와 동물 기르기도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훌륭한 취미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두 활동은 단순한 시간 때우기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해주는 귀중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원예 활동은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노년층에게 특별한 치유 효과를 선사합니다. 작은 화분에서 시작해 텃밭 가꾸기까지 식물을 키우는 과정은 그 자체로 생명력을 느끼게 해줍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마치 손주를 키우는 것과 같은 보람을 줍니다. 특히 도시에 사는 노인들에게 원예는 자연과 단절된 일상에서 벗어나 계절의 변화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원예의 장점은 단순히 정서적 만족에 그치지 않습니다. 식물을 돌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신체 활동이 이루어지며 이는 노년기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흙을 만지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등의 활동은 소근육 운동이 되어 손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식물의 생장 과정을 기억하고 관찰하는 것은 인지 기능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더불어 원예 활동은 사회적 교류에 기회도 제공합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이웃들과 식물 가꾸기 정보를 나누거나 수확한 채소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노년기에 흔히 겪는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지역 복지관에서는 원예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들의 사회 활동을 장려하고 있으며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기 어려우시다면 베란다나 집의 작은 공간에서 화분 가꾸기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가까운 다이소에 가시면 화분과 흙, 많은 종류의 씨앗들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부피가 작고 열매를 수확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방울, 토마토 키우기를 추천합니다. 쑥갓, 상추, 허브 등 잎채소는 키우기도 쉽고 수확량도 많습니다. 한편 동물 기르기 역시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훌륭한 취미 활동입니다. 특히 반려동물은 노인에게 무언의 친구이자 정서적 지지자 역할을 합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반려동물은 외로움을 달래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됩니다. 매일 아침 반갑게 맞아주는 동물의 존재만으로 하루를 시작할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면 자연스럽게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형성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먹이를 주고 산책을 나가는 등의 루틴은 노년기에 흐트러지기 쉬운 생활 패턴을 바로잡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개와 함께하는 산책은 노인의 신체 활동량을 크게 늘려줍니다. 이는 심혈관 건강 증진은 물론 근력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반려동물과의 교감은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동물을 쓰다듬는 행위만으로도 혈압이 낮아지고 불안감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치매 환자들에게 동물 매개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있어 인지 기능 저하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기르기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기회도 제공합니다. 개를 산책시키러 나갔다가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동물병원 방문이나 반려동물 관련 모임 참석 등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년기에 흔히 겪는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이 모든 노인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신체적 제약이 있거나 경제적 부담이 큰 경우에는 원예 활동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상황과 선호에 맞는 활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작은 화분의 식물이, 다른 이에게는 애완조의 지적임이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원예와 동물 기르기의 효과는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원예 활동에 참여한 노인들은 우울증 증상이 감소하고 인지 기능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의료기관 방문 횟수가 적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이러한 활동의 효과를 더욱 실감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복지관에서 진행한 원예 프로그램에 참여한 78세 김명자 할머니는 식물을 키우면서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5년째 반려견과 함께 살고 있는 82세 박인호 씨는 강아지 덕분에 매일 아침 산책을 하게 되어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활동을 시작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원예의 경우 처음부터 너무 큰 규모로 시작하기보다는 작은 화분부터 시작하여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관리가 쉬운 식물부터 시작하여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려동물의 경우 자신의 체력과 생활 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동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큰 개의 경우 산책이나 관리에 체력이 많이 필요하므로 소형견이나 고양이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원예와 동물 기르기는 단순한 취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제공하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늦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그동안 미뤄두었던 관심사를 탐구하고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완벽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원예와 동물 기르기를 통해 노년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작은 화분에서 자라나는 새싹을 보며 또는 반려동물과 교감하며 느끼는 소소한 기쁨이 하루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노년기를 단순히 보내는 시간이 아닌 새로운 성장과 발견의 시간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노년의 삶이 황혼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바로 이러한 활동들입니다. 네 번째는 요리하기입니다. 노년기에 요리를 취미로 삼는 것은 매우 훌륭한 선택입니다. 요리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활동을 넘어서 건강과 즐거움, 그리고 사회적 교류를 촉진하는 효과적인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요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유익한 활동입니다. 손놀림을 이용한 작업은 뇌를 자극하고 손목이나 팔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음식을 준비하면서 집중력을 발휘하게 되어 두뇌를 활성화시키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치매 예방인데 요리와 같은 활동은 두뇌 활동을 지속적으로 자극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요리는 건강을 챙기기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만든다면 재료와 조리법을 조절할 수 있어 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식단이 중요해지므로 저염식이나 저지방식을 준비하는 등 건강에 맞춘 음식을 만들 수 있어 건강한 삶을 이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리는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취미입니다.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하거나 기존의 레시피를 변형하여 자신만의 요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리를 하며 나만의 특별한 메뉴를 개발하는 것은 큰 즐거움이자 성취감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요리를 하거나 자신이 만든 음식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소통의 기회가 생깁니다.
가족 모임이나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준비하면서 따뜻한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리는 혼자만의 시간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1세 고동수 씨는 요즘 유튜브를 보고 요리 만드는 취미에 푹 빠졌습니다. 자, 오늘은 내가 스파게티를 만들었어. 이탈리아 음식도 이제 내가 할 수 있다니까. 스파게티요? 할아버지, 정말요? 어떻게 스파게티를? 처음엔 나도 잘 몰랐지. 근데 유튜브에서 요리 채널을 보고 한번 도전해봤어. 결국엔 만들어지더라고. 와, 정말 믿기지 않아요? 아버님께서 스파게티를 만든다고요? 아버님이 요리 배우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이게 바로 할아버지 손맛이구나. 스파게티가 이렇게 맛있다니. 엄청 놀랐어요. 진짜 이건 레스토랑에서 먹을 것 같아요. 하하, 그래도 너희들 먹는 모습 보니 보람이 있구나. 소스는 내가 특별히 만든 거야. 토마토, 마늘, 바질, 올리브 오일을 넣고 끓였지. 이렇게 하면 향도 좋고 맛이 깊어져. 아빠 정말 대단해요. 스파게티는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인데 아빠가 만든 거니까 더 맛있네요. 할아버지, 언제부터 이렇게 요리하시게 된 거예요? 이제부터 할아버지 집에 올 때마다 스파게티 만들어 주세요. 한 번씩 해줄 수 있지. 요즘은 요리하는 게 재밌더라. 무엇보다 너희들이 이렇게 좋아하니까 더 신나. 다음에는 갈비찜에 도전해 볼 거야. 할아버지, 저도 스파게티도 배우고 싶어요. 다음에 같이 만들어 봐요. 고동수 씨의 사례처럼 손자와 요리 교실 같은 시간을 상상하며 세대 간의 교류와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드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노후의 취미 생활을 선택할 때는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은퇴 후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만 체력 저하와 경제적 제약 같은 현실적인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흥미 기반 선택에 중요합니다. 취미는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닌 자아 실현의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평생 사진 촬영에 관심이 있었으나 직장 생활로 미뤄왔다면 노후에 본격적인 사진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유행이나 타인의 권유에 따라 시작한 취미는 흥미가 없으면 금방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체력과 건강 상태에 맞춰 조절해야 합니다. 고강도 운동이 필요한 등산 대신 자전거 타기나 수영을 선택하면 관절에 무리가 덜 가며 서예나 그림 그리기 같은 정적인 활동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70대 강 씨는 마라톤 대회 참가를 강행하다 무릎 부상을 입은 후 아쿠아로빅으로 전환해 건강을 회복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세 번째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취미 생활은 최소 5에서 10년 단위로 계획해야 합니다. 65세에 시작한 취미가 75세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지 고려해야 합니다. 60대 초반에는 상대적으로 체력과 활동성이 높은 편이므로 다양한 취미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이킹, 테니스 또는 댄스 클래스 등 활동적인 취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선택한 취미가 10년 후인 70대 초반에도 지속 가능할지 고려해야 합니다. 70대에 접어들면서 체력 저하나 건강 문제로 인해 기존의 활동적인 취미를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이킹을 즐기던 사람이 관절 문제로 인해 평지 산책이나 가벼운 등산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는 테니스를 즐기던 사람이 탁구나 배드민턴과 같은 덜 격렬한 운동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단계적 취미 발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65세에서 70세의 초기 단계에서는 새로운 취미를 탐색하고 시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70에서 75세의 중기 단계에서는 초기에 시작한 취미를 발전시키고 심화하되 체력 변화에 따라 활동의 강도나 빈도를 조절합니다. 75세 이후의 후기 단계에서는 기존 취미를 유지하면서 보다 정적인 활동으로 보완하고 사회적 교류와 인지 기능 유지에 중점을 둡니다. 체력 저하로 인해 기존 취미를 즐기기 어려워질 경우 유사하지만 덜 힘든 활동으로 전환하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취미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할 때는 신체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므로 개인적으로 즐기는 취미에서 점차 그룹 활동이나 커뮤니티 참여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즐기던 독서를 독서 토론 모임 참여로 발전시키거나 혼자 하던 요리를 요리교실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활동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체력 저하로 외출이 어려워지더라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취미 활동을 지속하고 사회적 교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경제적 부담이 없는 취미를 찾아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취미 활동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행히도 돈이 들지 않거나 적게 드는 취미는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무료 강의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많아 새로운 지식을 쌓거나 관심 있는 분야를 배우는 데에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또 자원봉사 활동이나 공원에서의 그림 그리기와 같은 활동은 소소한 비용으로 사회적 교류를 할 수 있어 정신적으로도 큰 만족감을 줍니다. 노후의 취미는 반드시 돈이 드는 활동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과 마음을 채워주는 활동이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노후의 취미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고 재미있는지 알게 되셨죠? 고동수 할아버지의 스파게티 요리처럼 우리도 새로운 도전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취미 생활은 단순히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는 기회가 됩니다. 글쓰기, 그림 그리기, 원예, 동물 기르기, 요리 등 다양한 취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2막, 아니 3막, 4막도 충분히 즐겁고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 우리의 열정과 호기심은 여전히 청춘이니까요. 여러분의 새로운 취미 도전기를 함께 나눠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취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